저희는 여성인권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전화 상담으로 주로 제일 먼저 상담소를 찾으시거든요. 상담소에 전화를 하시면요, 일단 상담을 편안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병원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 병원에 갈 수 있는 진료 과목에 상관없이 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실 때 법적 정보를 안내하고요. 법적으로 신고할 때 혼자 가기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동행할 수 있어요. 이런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걸 고소하고 싶다, 신고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경찰 동행도 가능하고요. 가장 구체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그리고 나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이 무엇인지, 그런 필요한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보는데 상담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상담소에 전화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뭐 가정폭력, 신고 절차 이렇게 나오면 되게 많은 것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정보가 제공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피해,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나의 상황에 맞춰서 나는 법적 대응을 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뭔가를 이 가정폭력을 해결한다는 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여겨지기 쉬우니까 사실은 그런 시도를 하는 것도 어렵고, 시도를 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사실 더 막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싶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내가 그걸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도 가해자와 그냥 분리되는 상태를 원할 수도 있고요. 같은 집에서 거주하지 않고 분리되는 상황을 원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내 인생에서 그 가해자가 빠져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이 되게 다르고 나한테 최선이 무엇인가를 상담소에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고, 그럼 그 최선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럼 우리 면접 상담을 좀 해볼까? 아니면 병원에 가볼까? 심리 상담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아볼까? 이런 방법을 같이 논의해 보는 거, 얘기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가해자를 분리되었을 때 어디에 사는지, 이런 나의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가해자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과 주민등록 번호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상담소에 전화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도 확인하고 같이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중에 하나가 상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사실상 굉장히 사적인 공간, 집에서 주로 일어나고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을 때 일어날 때가 많잖아요. 그거를 목격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또는 뭔가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면 내가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었어 라고 증명하기 되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저는 증거가 없는데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본인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큰 증거이고요. 그 진술에서 좀 더 덧붙여서 내가 폭력의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상담사실 확인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피해 상황에서 이런 피해를 상담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문서이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가 있었을 때 나는 이 피해를 호소한 적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는 서류인 거죠. 경찰 신고할 때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고요.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 절차를 밟으실 때 내가 이게 가정폭력에 의해서 내가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증명하는 자료로도 상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피해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데고요. 안전한 곳에서 가해자와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그러면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이다 보니까 피해 여성들이 가실 만한 곳들이 대부분 이제 가해자들이 다 아는 공간이에요.
계속 찾아와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가 대부분 다 비공개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죠. 쉼터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제 가시고 싶다라고 하면 그만큼 안전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쉼터에 입소하시려고 하면 1366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가정폭력 피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쉼터에 입소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1366에서 저희 쪽으로 연계 요청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입소하시게 되는 겁니다. 쉼터는 생활 공간이죠. 생활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숙식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상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사실상 쉼터에서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쉼터라는 곳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생활 공간이기도 하지만 폭력 피해에서 벗어나서 이후의 삶을 또 준비하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쉼터에서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거나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다거나 내가 혼자 생활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해나가는 걸 쉼터에서 하실 수 있어서요. 직업훈련비가 제공된다거나 쉼터를 나가실 때 자립지원금이 지원된다거나 하는 지원들이 있습니다. 단기 쉼터는 6개월까지가 이제 있을 수 있으시고요. 3개월 단위로 2번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약 1년 정도 있을 수 있으시고요. 장기 쉼터라고 그래서 한 2년 이상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장기 쉼터는 현재 지금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다 단기 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폭력의 특성상 사실은 자기의 생활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고 자기와 되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자행되는 폭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게 내가 폭력의 상황에 놓인 건가 하는 것도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경찰에 신고하는 퍼센테이지도 되게 낮고 사실상 상담소에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주시긴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그 퍼센테이지도 되게 낮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무언가 되게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본인이 되게 힘들고 괴로울 때는 같이 얘기해보는 게 일단 제일 첫걸음으로 중요하겠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게 폭력이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그거를 이름 붙이는 것은 되게 중요한 출발일 수가 있거든요. 가정폭력의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런 폭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는 것, 나 혼자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는 저는 상담에서 되게 큰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반드시 또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괜찮아지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